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필기한 할까요? 생명중심주의면 누구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의 대상에 포함시키죠? 바로 인간,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러면 생명중심주의자인 테일러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의 바로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공통점을 뭐라고 특징 지었는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슈바이처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테일러입니다. 사람 이름에다가 표시, 밑줄 한번 가볼게요. 먼저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요. 인간, 동물, 식물 표시하시고요. 의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점은 뭐냐면 표시할게요. 인간, 동물, 식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난초, 어머니가 키우는 화분, 이러한 풀들은 나무, 자기 보존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멍멍이, 동물,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난초, 나무,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자기 보존,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표현을 이제 들어보면 테일러의 주장은 좀 이렇게 시적이고 문학적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인간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존재자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자들의 삶에서는 삶의 중심에 있고요. 어떤 목적? 네, 자기 보존과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쓸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식과 상관없이 식물까지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의 생존, 맞죠? 번식, 맞죠? 뭐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서 자기 보존이나 행복 같은 그런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존재자들을 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표시할까요? 모든 생명체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식물은 식물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격체, 인간과 다름없는 내재적 가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명체가 이제 뭐냐면 표시할게요. 네. 키워드가 바로 모든 생명체입니다. 어렵죠? 네.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단어가 너무 평범해서 이제 지나치기 쉬운데 바로 생명 중심주의의 키워드고요. 또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한다. 그러려면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공통점은 뭐? 네,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네. 자기보존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살고 있다. 그 존재자들은 생존, 번식, 환경 적응과 같은 나름의 삶의 방식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맞는 것이죠. 그 난초들도 햇빛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물을 안 줘서 만약에 죽게 되면 자신의 뿌리에 남아있는 물을 끌어다가 올리면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번식한다는 점, 뭐 씨를 뿌리고 하는 것들,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볼게요. 네. 생명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생명체, 모든 생명체까지 표시하고 확대해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또 나오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전체,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쉽죠? 근데 좀 테일러에서는 디테일하게 외워야 될 게 있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수능에 나오기도 하는 내용이라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 테일러가 주장하는 이게 있어요. 자연을 식물까지잖아요. 존중할 때 인간의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물까지를 이제 고려할 때 그 고려하는 방법 중에서 자연을 존중하는 방법,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네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선생님, 저 의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들 얘기해 볼까요? 그 앞에 나왔던 사상가 중에서 누구? 이런 건 심화여서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만 있을 텐데 인간 중심주의에서 한 명, 간접적 의무와 직접적 의무를 얘기했던 이제 칸트.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 네. 싱어의 주장에 이어서 내재적 가치, 인간이라면 의무로는 얘기했던 네, 레건. 그래서 지금 의무라는 단어에 이렇게 3명의 사상가가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로 공부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교과서 여기 왼쪽에다가 쓰면 돼요. 생태 중심주의 옆에다가. 자, 4가지 의무인데요. 이렇게 쓸게요. 1번 악행 금지. 네. 뭐냐면 생명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 동물, 식물, 나무라고 그릴게요. 인간이 이 다른 자연의 생명체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2번째, 불간섭, 의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나머지 여기 있는 인간들, 존재자들, 그 다음에 동물, 개체수, 그 다음에 또 나무도 이렇게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개개별의 유기체의 생명에 대해서 간섭하고 또 생태계나 생명 공동체에 이제 간섭해서 막 개체수를 막 조절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에. 3번째는요. 성실의 의무. 뭐냐면 이제 야생 동물인데요. 동물인데 여기 2번째 동물분에서 야생 동물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대요. 자연 존중의 태도는 야생 동물들을 이제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동 있죠. 써볼까요? 뭐 덫을 놓거나 사냥을 하거나 낚시 하는 것은 지금 동물이라는 개별, 야생 동물이라는 개별 생명체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금지.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좀 어려워서 밑으로 내려와서 쓸게요. 짠. 네. 보상적 정의라고 쓰겠습니다. 정의 우리 배웠죠. 정의란. 네. 이 부분이 그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보상적 정의에다 표시할게요. 네. 4번, 1, 2, 3, 4. 다 중요하지만 네. 만약에 다른 생명체 자연에 있는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해 보상. 어쩔 수 없이 동물이나 식물을 해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물론 당연히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해치면 안 되는데 해치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상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피해 보상 다 표시할까? 네. 이 4가지는 중요해서 단어를 암기하시고 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거론되는데 또 특히 이 보상적 정의라는 단어는 우리 배우게 되는 수능 14 주제에서 테일러가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요한 단어로 의무와 함께 보상적 정의 같이 한번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생태 중심주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려가기 전에 원전 탐구가 이제 144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테일러의 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읽어보시고 꼭 이제 원전으로도 이 내용을 마음속으로 이제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는요. 볼게요. 사람 이름을 외워야 돼서 사람 이름 2명. 네, 바로 레오폴드와 네스. 근데 수능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레오폴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서 네스의 내용은 레오폴드의 내용과 비슷하고 생태 중심주의이다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해서 지금은 이제 대지윤리를 주장한 레오폴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 2명, 레오폴드, 네스. 그럼 공통점이니까 생태 중심주의의 공통점 한번 같이 써볼게요. 뭐냐면 네, 생태 중심주의는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다.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됐죠? 네, 늘어났습니다. 범위가 넓어졌어요. 인간, 동물, 식물, 생명중심주의가 여기죠? 그 다음에 무생물까지요. 선생님, 그럼 무생물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식물은 이제 나무였던 거 기억나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생명이 있는 존재까지였다면 지금 생태 중심주의는 흙이나 그 다음에 물, 지구에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 있잖아요. 지구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만 대륙,
땅, 네, 바다도 있고 이런 흙, 물 이런 존재자들을 포함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주장이 달라요. 맥락이.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명의 개체 기억나시나요? 이 전에 생명 중심주의까지는요. 인간이라는 개체, 생명체 하나하나, 동물이라는 생명체 하나하나, 그 다음에 식물이라는 생명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개체론의 입장입니다. 개별 생명체를 중시한다. 됐나요? 근데 이번에 생태 중심주의는요. 이 개개별의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이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생명중심주의인 개체 중심적 환경 윤리를 비판합니다.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개개별의 생명체만 존중했다가는 이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넓혔는데 개별 생명체, 개개별의 생명체, 인간, 동물, 식물 이제 넓혀갔는데 더 넓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네, 생태계 전체까지. 생태계 전체. 점점 늘려서 인간까지, 인간과 동물까지였던 고등 동물, 고등 능력을 가진 동물들까지, 그 다음에 인간, 동물, 식물까지 고려하자 해서 점점 더 넓어져서 생태계 전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고려하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표시할게요, 선생님이. 범위가 얘들아 점점 이제 늘어났고, 이번에는 고려의 범위를 어디까지? 네, 생태계 전체까지 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 키워드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물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고요. 하나를 적어볼까 얘들아?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태 중심주의에서 인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인간을 이퀄이라고 쓰시고요. 생명 공동체 일원이라고 왼쪽에다 크게 쓰세요. 이유가 있어요.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인간 한 명의 이제 존재자, 어떤 특별한 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야. 근데 그 단어를 생명 공동체라고 해서 키워드처럼 외우면 안 되는 게 위에 나와 있는 테일러 또 표시할게요. 생명 공동체 일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명 공동체 일원이라고 인간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자와 여기 밑에 레오폴드가 공통점인데 생명 공동체 자체를 중시한다. 여기 나와 있는 생태계 전체를 중시한다. 지구 자체, 생태계 자체. 그 자체에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지구 공동체, 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전인론인 생태 중심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레오폴드의 주장은 대지, 흙, 물 이런 것들을 포함한 대지를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니까 대지윤리인 거고, 네스는 표층적인, 단층적인 그런 생태주의 말고 의식까지 바꿔야 된다. 심층적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심층 생태주의인 거예요. 필기를 얘들아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만화로 이해하는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시고요. 생명 중심주의를 포함한 생태 중심주의 인동 전부 다 포함해서 그걸 인정하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시죠? 네, 이것만 아시면 풀 수 있어요. 건강과 풍요를 위해서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등의 이제 문제 해결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표층적인 생태주의라면서 비판합니다. 다음은요, 세계관이나 양식 자체를 바꾸자. 바로 심층 생태주의 네스입니다. 대지 윤리는 레오폴드의 별명이라면 네스는 심층 생태주의. 심층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표층의 반대말이라고 표시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 존재하는 것. 아까 그물만 기억나시죠? 인간이 똑 떨어진 게 아니고 인간이 동물, 생명,
이런 무생물들과 다 같이 존재하고요. 이제 큰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지구 공동체. 네, 아메리카 대륙을 그렸습니다. 평등한 구성원으로 본다. 생명 중심적 평등. 이런 이제 단어들만 보고 네스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네스의 내용을 막 심도 있게 이제 다루기보다는 이 인간, 동물, 생명, 생태까지도 포함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생태 중심주의다까지 알면 네스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수능 14번이었던 서양의 자연관 너무 힘들지만 열심히 잘 달려왔고요. 분명하게 개념을 익히면 다른 친구들과 변별해서 수능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효자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14번 잘 익혀두시고요.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대비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